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아직 해가 오르기 전에 어둠이 짙게 깔린 사단 내부 도로에서 장서연은 조용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치며 지나갔고 가로등 불빛만이 아스팔트 위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오늘부터 별둘을 단 신임 사단장으로 지휘를 시작하는 첫날이지만 그녀가 선택한 첫 업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부임식도 격식을 차린 참모 보고회도 아닌 예고 없는 보안 점검이었거든요. 장서연은 평상복에 간소한 운동화를 신고 부대 곳곳을 홀로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부대의 모습을 보려면 미리 계획된 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순간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 그녀만의 철학이었어요. 조직의 진짜 얼굴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이른 아침 공기 속에서 그녀의 발걸음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부대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규정대로 돌아가는 곳인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는지,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말입니다. 좁은 도로 끝에서 갑자기 검은 승용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죠. 차 안에서는 뭔가 급한 듯한 움직임이 보였고 곧이어 운전석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강도 대령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쾌함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마 급한 일이 있어서 서둘러 가던 중에 길에서 누군가를 마주치게 된 것이 못마땅했던 모양이었죠. 성큼성큼 다가오며 목소리를 거칠게 높였습니다. 여긴 장교 동선이요. 길을 막지 말고 꺼지라. 말투에는 거칠음과 무시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길 위의 사람을 단순한 장애물 정도로 여기는 듯 했어요. 상대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내뱉는 말에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죠. 최강도의 눈에는 평상복을 입은 장서연이 그저 부대 내를 어슬렁거리는 민간인 정도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른 아침 청소를 하고 있던 김석훈 병장이 빗자루를 든 채 고개를 들었어요. 갑작스럽게 들려온 언성에 놀라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계급의 벽과 상황의 애매함 때문에 쉽게 나설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면서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헌병 초소의 박혜수 중령도 창문 너머로 소란을 감지했습니다. 새벽 시간의 언성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부대 내 보안과 질서를 책임지는 위치에서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개입하기도 조심스러웠죠. 장서연은 최강도의 거친 말을 들으면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깐 멈춰서서 그를 바라본 뒤 잔잔한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분노나 당황함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는 듯한 냉정한 시선이었죠.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화를 내거나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길 옆으로 비켜서는 장서연의 모습은 예상외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분이 상했을 텐데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모욕을 삼키는 이유는 분명했어요. 오늘 이 부대의 실제 경계 태세와 인권 감수성을 가감없이 확인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진짜 조직의 문화는 공식적인 보고서나 계획된 시찰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죠.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말입니다. 최강도가 차에 다시 올라타며 엔진을 걸었습니다. 배기음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차가 멀어져 갔어요. 그제서야 김석훈은 긴장을 풀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고 박혜수는 상황이 일단락된 것을 확인했죠. 차가 완전히 사라진 뒤 장서연은 천천히 헌병초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혜수는 창구에서 그녀를 맞이했어요. 평상복을 입은 여성이 이른 아침에 부대 내를 돌아다니는 것이 다소 의외였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오늘부터 모든 출입과 무전, 신고는 기록을 남겨주시죠. 장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권위와 확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지시의 성격이 강했어요. 박혜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죠. 죄송하지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체를 묻는 박혜수에게 장서연은 짧고 의미심장하게 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에는 예고와 경고가 동시에 스며 있었어요. 마치 오늘 이 부대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 같았죠. 박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서연은 초소를 떠나며 다시 한번 부대 내부를 둘러봤어요. 이제 첫 번째 관찰은 끝났습니다. 최강도라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권위를 행사하는지, 부대 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했지만 일단 첫걸음은 뗀 셈이었죠. 오전 8시 참모회의실에서 최강도는 참모들을 모아놓고 호통부터 쳤습니다. 신임 사단장은 아직 얼굴도 못 봤다. 내가 책임진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인사나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그를 더욱 거만하게 만들고 있었죠. 최강도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며 계속했습니다. 오늘 비상대침투 훈련을 강행한다. 군단에서 언제 점검이 올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해야 해. 참모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반응했어요. 갑작스러운 훈련 지시에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최강도의 성격상 반대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소화설비 안전고리 해제하고 구급차 대기선도 반으로 축소해. 최강도가 내린 지시는 명백히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도를 과시하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안전은 나중에 생각해. 참모들 중 몇 명이 우려를 표했지만 최강도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매뉴얼대로 하면 다 죽어. 실전 감각이 중요한 거야. 그의 논리는 위험했어요. 안전 조치를 무시하면서까지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이 판단을 흐리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병장 곳곳에서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연막탄이 터지면서 회색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곧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전고리가 해제된 상태에서 연막탄 중 하나가 과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상적인 연소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지면서 주변 공기를 오염시켰죠. 곧이어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숨이 안 쉬어져요. 훈련에 참가하던 병사 중 한 명이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채 기침을 하며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급히 달려들었지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했죠. 그때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은
평상복을 입은 장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쓰러진 병사에게 다가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입을 막아주세요. 연기가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병사를 측위로 돌려 기도를 확보했죠. 괜찮아요. 천천히 숨 쉬세요.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장서연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그녀의 응급처치 실력은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병사의 상태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분명했습니다. 안전조치를 무시한 결과가 실제 사고로 이어진 거였거든요. 이때 박혜수 중령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즉시 정식 절차를 요구했어요. 훈련 안전계획서와 지시라인 제출 바랍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강도는 박혜수의 요구를 비웃었습니다. 여긴 전장이다. 서류놀이는 나중에 해. 그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화를 냈죠. 구급차는 어디 있어? 왜 이렇게 늦지? 누군가 물었지만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기선을 축소해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최강도가 내린 지시로 인해 구급차 접근이 늦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신주영 대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권위로 밀어붙이는 순간 누군가는 다친다는 것을, 안전보다 성과를 우선시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주영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주변 소음에 묻혀버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훈련장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고 최강도의 무리한 지시가 불러온 결과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장서연은 여전히 다친 병사를 돌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이 부대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더욱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죠. 오후 2시 장서연은 참모장 이태윤을 비밀리에 호출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부대 뒤편의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이태윤은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스러워했지만 평상복을 입은 여성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죠. 오늘 이후 모든 지시는 문서로 남깁시다. 무전도 보존하세요. 장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명확했어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지시였죠. 이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자격으로 이런 요청을 하시는 건가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을. 장서연의 말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오전 훈련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체계적인 안전 규정 위반과 권한 남용의 패턴을 확인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야 했습니다. 이태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 군 생활의 직감으로 이 상황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알겠습니다. 모든 공문과 지시사항을 문서로 남기겠습니다. 한편 부대 곳곳에서는 조용한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김석훈 병장은 새벽에 목격한 일이 마음에 걸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블랙박스에 뭔가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녹화되어 있네. 김석훈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며 놀랐어요. 새벽에 일어난 최강도와 평상복 여성 사이의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길을 막지 말고 꺼지라는 말까지 또렷하게 들렸죠. 그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병 초소에서는 박혜수 중령이 오늘 하루의 출입 기록과 CCTV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새벽의 소란부터 오전 훈련 사고까지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안전 규정을 무시한 훈련 지시와 관련된 무전 내용들이 자동으로 보존되어 있었죠. 뭔가 이상해. 이런 식으로 훈련을 진행하라는 지시가 정식 절차를 거쳤을 리가 없는데, 박혜수는 규정집을 뒤져가며 오늘 일어난 일들을 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지휘권 남용, 부하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였거든요. 이때 최강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대 내부 단체방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어요. 여군 사단장이 온다더라. 사진도 없네. 누가 와도 내가 관할한다. 조롱과 허세가 섞인 말들이 단체방에 올라왔고 이를 본 몇몇 부하들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현하기는 어려웠죠. 최강도의 평소 성격을 알고 있었거든요. 대령님이 또 시작하셨네. 이번엔 어떻게 될까? 새 사단장님이 만만한 분이 아닐 텐데. 부하들 사이에서는 걱정과 우려가 공기처럼 번져나갔어요. 최강도의 이런 태도가 결국 부대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장서연은 여전히 이름을 숨긴 채 부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이 부대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했어요. 사람인가, 규정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조직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부대 식당에서 장서연은 병사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늘 훈련 때 정말 위험했어. 만약 더 심각했다면. 맞아. 구급차도 늦게 왔고 안전조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 병사들은 오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나 용기는 부족해 보였죠. 위계 질서가 엄격한 군대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언젠가 큰 사고가 날 텐데. 신주영 대위가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녀는 오전 상황을 목격하면서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최강도에게 맞서기에는 계급의 벽이 높았죠. 오후 늦게 장서연은 수집된 정보들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블랙박스 녹음, CCTV 기록, 무전 내용,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까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최강도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권한 남용이었거든요. 이제 충분해. 장서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부대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한 계획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부대는 점차 저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장서연의 관찰은 계속되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 아직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죠. 오후 4시 갑작스럽게 군단장 권영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부임 신고식을 당겨서 비공개 방문하겠다. 원래 계획보다 하루 빠른 일정이었어요. 이 소식은 즉시 부대 전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죠. 소식을 전해받은 최강도는 당황했지만 곧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참에 제대로 보여주자. 그는 서둘러 외부 인사 몇 명을 급히 초청했어요.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인근 대학교 총장, 그리고
몇몇 정치인들까지 말이죠. 군단장님께 우리 부대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드려야 해. 외부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도 과시하고 최강도의 계산은 단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새로 부임할 사단장보다 자신이 더 중요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급작스러운 변경은 여러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행사 동선을 바꿔야 해. 원래 계획된 루트로는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 최강도는 마음대로 행사 동선을 변경하기 시작했어요. 본래 안전을 고려해 설계된 동선을 무시하고 더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루트로 바꾼 거죠. 그 과정에서 응급 상황 시 사용할 대피로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하면 구급차 접근로가 차단돼요. 참모 중 한 명이 우려를 표했지만 최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오늘 하루만이야. 별일 없을 거라고. 그의 판단은 위험했습니다. 안전보다 체면을 우선시하는 전형적인 실수였거든요. 오후 5시 변경된 동선으로 인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훈련 중 다친 병사가 생겼는데 구급차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어요. 원래라면 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동선 변경으로 인해 10분 넘게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구급차가 왜 이렇게 늦어? 현장에서 기다리던 의무병이 답답해했어요. 부상당한 병사는 발목을 삐끗한 정도였지만 만약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죠.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동선으로 즉시 복원하라. 장서연이 상황을 파악하고 직접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녀는 부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변경된 동선의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최강도는 무전 소리를 듣고 즉시 반응했습니다. 지금 지시한 사람, 신분 밝혀. 현행 지휘 체계를 어지럽히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부대 곳곳에서 병사들이 무전 내용을 들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떼지 못했어요. 최강도의 평소 성격을 알고 있던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나섰다가는 큰 곤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누가 감히 내 지시를 무시해? 최강도는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급히 통제실로 향하며 무전 발신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서연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난 뒤였죠. 김석훈 병장은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해했어요. 새벽에 봤던 평상복의 여성이 지금 무전으로 지시를 내린 사람과 같은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나. 신주영 대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전 훈련 사고에 이어 또다시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며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큰 사고가 날 텐데. 박혜수 중령은 헌병 초소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무전 내용과 최강도의 반응을 모두 기록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규정 위반이 너무 명백해. 이건 문제가 될 거야. 오후 6시가 되자 외부 인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강도는 급히 체면을 차리려 했지만 부대 내부의 혼란은 쉽게 감춰지지 않았어요. 구급차 문제로 인한 소란, 무전 시스템의 혼선, 그리고 병사들 사이의 불안감까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외부 인사 중 한 명이 동행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평소 알고 있던 부대의 모습과 달리 어수선한 분위기가 역력했거든요. 장서연은 여전히 평상복 차림으로 부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최강도의 권위의식과 안전 불감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생생하게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곧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장서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권영우 군단장이 도착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가운데 부대는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오후 7시 최강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시에 정면으로 도전한 무전 발신자를 찾아내야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어요. 그는 헌병대를 호출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전 교란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최강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박혜수 중령은 침착하게 법령집을 펼치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체포 요건이 성립하려면 신원 확인과 고의성 소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단순한 무전 사용이 범죄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박혜수의 대답은 정확했지만 최강도에게는 더욱 자극적으로 들렸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또 다른 인물로 인식했거든요. 지금 나한테 법 조항 가르치려는 거야? 여기서 내가 법이다. 분노가 극에 달한 최강도는 시선을 돌려 신주영 대위를 찾았어요. 그녀가 오늘 하루 종일 불안해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뭔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거든요. 신 대위, 휴대전화를 내라. 통화 기록을 확인하겠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신주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것은 명백한 사적 권리 침해였지만 계급 차이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녀의 손이 가방을 움켜쥐며 떨렸습니다. 대령님, 그건 개인정보인데요. 개인정보? 지금 부대 보안이 위험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뭐가 중요해? 당장 내놔. 최강도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병사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명백한 권력 남용이었거든요. 신주영의 눈가가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최강도의 의심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했죠. 바로 그때 김석훈 병장이 한 발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대령님, 신 대위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어린 병사가 상급자를 향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최강도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하급병은 빠져.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고함 소리가 부대 곳곳에 울려 퍼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긴장했어요. 김석훈은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신주영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잘못된 것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거죠. 바로 그때 장서연이 마침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천천히 하지만 확고했어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그녀가 풍기는 분위기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휘권 남용을 중지하십시오. 장서연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분명했어요. 말끝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멈춘 듯했죠. 최강도는 갑자기 나타난 평상복의 여성을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명령이야.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함부로 나서는 거야? 그는 어깨로 장서연을 거칠게 밀쳤어요. 장서연의 몸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하게 최강도를 바라봤죠. 폭행까지 하시는군요.
장서연의 말은 짧았지만 그 한마디가 상황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이것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물리적 공격이 되었거든요.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혜수는 즉시 펜을 들어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신주영은 입술을 깨물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어요. 김석훈을 비롯한 다른 병사들도 숨을 죽이며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최강도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분노에 눈이 멍 그는 계속해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날 줄 알아. 하지만 장서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상황을 관찰하며 최강도의 모든 행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계속하시죠. 더 보여주실 게 있으신가요? 장서연의 말에는 도전이 아니라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잃어버린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죠. 이때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영우 군단장의 의전 차량이 부대 정문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죠. 모든 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충돌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장서연은 시계를 살짝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 목격한 모든 상황들이 곧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테니까요. 최강도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그의 손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권력 남용과 폭력적 행동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있었거든요. 오후 7시 30분 사단 정문으로 검은 의전 차량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량의 움직임은 위험이 있었고 앞뒤로 호위 차량들이 따라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최강도는 여전히 장서연과의 대치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있었죠. 의전 차량이 본부 건물 앞에 멈추자 최강도가 뒤늦게 차량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군단장님이 오셨나? 그는 급히 장서연과의 대화를 끝내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였죠. 최강도는 서둘러 의전 차량 쪽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마중을 나가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서 창문을 두드렸어요. 행사 중이요. 예정된 동선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차창이 내려가면서 나온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가? 권영우 군단장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어요. 최강도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아, 군단장님, 죄송합니다. 부대 내 보안 때문에. 그런데 권영우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어요. 방금 누구에게 길을 막지 말고 꺼지라고 했는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건 최강도가 변명을 하려는 순간 뒤에서 장서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복 상의가 들려 있었어요. 평상복 위에 군복 상의를 차례차례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복 셔츠를 입고 그 다음 상의를 걸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급장을 조용히 드러냈습니다. 별들이 석양빛에 반짝이며 빛났죠. 사단장 장서연이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서연을 바라봤죠. 최강도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루 종일 모욕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새로운 사단장이었다니. 그것도 별 둘을 단 소장이었다니 말이죠. 회의실로 이동하자. 장서연의 말은 명령이었어요. 더 이상 제안이나 요청이 아니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실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혜수 중령의 펜 끝이 떨리다가 멈췄어요. 그는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 반전은 너무나 극적이었거든요. 새벽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신주영 대위는 입술을 깨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최강도의 횡포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걱정도 생겼죠. 김석훈 병장은 눈을 크게 뜨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어요. 새벽에 길에서 만났던 그 여성이 바로 새로운 사단장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모든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권영우 군단장은 차에서 내려 장서연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수고했다. 상황을 대략 파악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오늘 벌어진 일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최강도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사단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장서연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모르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계급장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세계가 뒤집히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권위는 소리치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확고한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외부에서 초청받아 온 인사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화려한 환영 행사 대신 이런 극적인 반전을 목격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바뀌겠구나.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어요. 장서연의 등장으로 이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테니까요. 장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를 시작할 때가 온 거죠. 권위가 아니라 품격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후 8시 회의실은 무거운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장서연은 감정을 완전히 비우고 오늘 하루 동안 수집한 사실들만을 차례대로 세워나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새벽도로 모욕 발언입니다. 장서연이 말하자 김석훈 병장이 준비해둔 블랙박스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여긴 장교 동선이요. 길을 막지 말고 꺼지라. 최강도의 거친 목소리가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 상태가 선명해서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전해졌죠. 최강도는 얼굴이 창백해져 갔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증거로 제시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두 번째, 안전고리 해제 및 구급차 대기 축소 지시입니다. 이태윤 참모장이 훈련 지시 문자와 무전 녹취록을 제출했어요. 최강도가 직접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소화설비 안전고리 해제, 구급차 대기선 반으로 축소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찍혀 있었죠. 이는 명백한 안전 규정 위반입니다. 결과적으로 병사 한 명이 연기 흡입으로 쓰러졌고 구급차 도착이 지연되었어요. 권영우 군단장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안전 조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계속하십시오. 세 번째, 사적 강요와 체포 지시입니다. 박혜수 중령이 법조문을 짚으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신주영 대위에게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무전 사용자 체포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이 지점부터는 지휘권 남용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동시에 성립합니다. CCTV 화면도 함께 제시되었어요. 최강도가 신주영을 압박하고 김석훈을 위협하며 마지막에는 장서연을 밀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동선임의 변경으로 인한 응급상황 대응 지연입니다. 행사 계획안 원본과 최강도가 임의로 수정한 버전이 나란히 놓였어요. 원본에는 응급 대피로와 구급차 접근 경로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지만 수정본에서는 이런 안전 조치들이 모두 무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태윤 참모장이 고개를 들며 추가로 말했습니다. 참모장 결제 라인도 공개합니다. 이런 중요한 변경 사항들이 정식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되었어요. 보고 누락과 허위 보고가 있었습니다. 권영우 군단장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무겁게 말했어요. 즉시 보직 해임, 직무배제, 군사법 절차 회부가 불가피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추가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박혜수가 조사한 복지기금 지출 내역에서 이상한 패턴이 발견된 거예요. 정기적이지 않은 큰 금액의 지출, 용도가 불분명한 항목들, 그리고 영수증이 없는 지출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납품업체와의 향응 메시지도 발견되었습니다. 최강도의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메시지들이 공개되었어요. 부대 납품업체 관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골프 모임, 접대 자리, 그리고 금품 수수를 암시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용 장비 유류 전용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급하게 준비한 행사에 사용된 장비들 중 상당수가 정식 절차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들이었어요. 부대의 공식 자산을 사적인 과시용으로 사용한 거였죠. 최강도의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의 실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비리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부대의 안전과 명예를 팔아 자신의 사적 권위를 키우려 한 흔적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최강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장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감시받을 때 건전해집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부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안전보다 체면을, 규정보다 편의를, 부하의 인권보다 자신의 권위를 우선시하는 문화 말입니다. 권영우 군단장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강도 대령, 즉시 모든 보직에서 해임하고 군사법원에 송치합니다. 관련된 다른 비리 의혹들도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긴장감이 아니라 정화의 느낌이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의 숙연함이었죠. 최강도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권위로 밀어붙일 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거였죠. 며칠 뒤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장서연이 가장 먼저 손본 것은 훈련 안전 매뉴얼이었어요. 그녀는 참모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앉아서 기존 규정의 허점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구급차 대기선은 최소 2곳 이상 확보하고 소화설비 점검표는 매일 아침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안전 규정에는 최강도 사건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또한 지시의 문서화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구두 지시로는 더 이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 거죠. 병역 내 무전 녹취 보존 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습니다. 모든 공식 무전은 자동으로 기록되고 필요시 언제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었어요. 연병장에서 장서연은 신주영 대위와 마주쳤습니다. 며칠 전과 달리 주영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그날의 악몽 같은 경험이 있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다는 안도감이 컸거든요. 오늘 버티지 않았다면 누군가 더 다쳤을 겁니다. 장서연의 말에 신주영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과 굴욕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용기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사단장님. 신주영이 거수경례로 답하자 장서연도 정중하게 답례했어요. 상하관계이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김석훈 병장은 모범 병사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증거를 제공하고 동료를 지키려 했던 용기 있는 행동을 인정받은 거예요. 표창장을 받으며 김석훈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석훈의 다짐에 주변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의 용기가 결국 부대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박혜수 중령도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철저한 기록 관리와 법적 근거 제시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는 앞으로도 부대의 법적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른 새벽 정문을 지나던 장서연에게 박혜수가 먼저 경례를 올렸어요. 사단장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권위로 막힌 길이 아니라 소통과 신뢰로 열린 길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최강도는 군복을 벗고 홀로 부대를 떠났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의 비리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복지기금 유용, 납품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부대 자산의 사적 이용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죠. 마지막 날 최강도는 문득 뒤돌아봤습니다. 자신이 몇 년간 지냈던 부대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그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과시도, 호통도, 두려움도 없는 곳이 되어버렸거든요. 대신 절차와 책임, 그리고 상호 존중만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최강도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진짜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썼다는 것을, 안전과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체면을 차렸다는 것을 말이죠. 부대는 점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일하지 않았어요. 실수를 했을 때도 숨기려 하지 않고 당당히 보고했습니다. 처벌받을까 두려워하는 것보다 개선하려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훈련도 달라졌어요. 안전조치가 철저해지니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도 높아졌고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저녁 무렵 장서연은 사단장실 창가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도 누구의 안전이, 누구의 존엄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하루였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날들이 이어질 것이었죠. 진짜 리더십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거야. 장서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부대가 진정한 의미의 강한 조직이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규정을 지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 말이죠.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장서연은 다시 길 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부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권위가 아닌 품격으로, 두려움이 아닌 존중으로 이끌어가는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